예, 그 다음에 8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번은 배관입니다. 배관. 배관 하면은 사용 압력이 나와야 됩니다. 사용 압력 1.2 메가파스칼 미만. 그리고 1.2 메가파스칼 이상. 이 1.2가 어디서 나왔냐? 스프링클러 화재 안전 기준에 헤드의 방수 압력은 0.1에서 1.2 메가파스칼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1에 1.2 메가파스칼. 방수량은 얼마죠? 방수량 80m/min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0.1하고 1.2. 이 1.2 어디서 나왔다? 여기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1.2에 미만에 사용되는 재질이 뭔데? 재질이 뭐야? 재질 화재안전 기준에 나오죠. 1, 2, 3, 4가 됩니다. 덕타일, 다시 덕타일 주철관, 그 다음에 배관용 탄소강간, 그 다음에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간,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간. 4번 이음매가 없는 봉 및 봉화금간. 단 습식인 경우에만. 이 습식이 뭐죠? 소와 수가 충분히 채워진 경우를 얘기하죠.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이상인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강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이 됩니다.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배관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지만 추가하자면은 CPVC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입니다.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 지내 다시 지내천이죠. 지하층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와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된 관, 피트, 덕트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 상층이 있을 경우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하고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며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경우.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공동주택에 관한 화재안전기술 기준에 따르면 화장실의 반자 내부에는 뭐로 가능하다? CPVC가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2번까지 해서 8번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9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수구입니다. 이 송수구에 대한 기준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왜? 다른 수계 소화 설비에도 크게 변형이 안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죠. 물 분무 소화 설비, 연결 살수 소화 설비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죠. 왜? 가연성 가스 시설에 설치하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 시설로서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경우 해당 방호 대상물에서 20m 이상 이격을 하거나 높이는 1.5m 이상이고 두께는 2.5m 이상인 철근 콘크리트의 벽을 세울 것이다. 방호 대상물을 향해서, 이거는 방호 대상물로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수구에 대한 설치 기준에 물살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 이 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냐? 높점 65 개맞아. 높이 얼마죠? 0.5에서 1.0m입니다. 소방차가 접근을 해서 소방 호스를
이 송수구에다가 연결을 하죠. 그럼 이렇게 연결된 배관을 통해 방수구의 호스로 물이 방사가 됩니다. 이 송수구에 대해서 접근이 용이해야죠. 접근.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여야 하며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으로부터 송수 및 그밭 작업, 그러니까 소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자. 65mm 이상의 쌍단구형이다. 쌍구형이냐 단구형이냐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옥내가 쌍단구형, 그리고 또 뭐야? 플러스 간이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도 단구형 가능합니다. 그 이 외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설비가 뭐다? 쌍구형이다. 포도 포함이죠. 포도 포함이고 화조진 등등입니다. 걔는 뭐죠? 송수구로부터 옥내 소화장 설비 주배관에 이런 연결배관에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단 스물포송이고 변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때는 개폐 밸브를 설치하여서 구분을 짓고 싶다라는 말이죠. 마개죠. 송수구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설치하고 송수구 부근에는 자동 배수 밸브와 체크 밸브를 설치하죠. 자동 배수 밸브와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것. 이는 직경 5mm 이상의 배수공도 있을 것. 대신 이렇게 해서 배수된 물로부터 피해는 주지 않을 것. 이렇게 해서 노점 65 개마자로 옥내서는 송수구 또는 수계 소화 설비의 송수구의 설치 기준을 봤습니다. 이 기준을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하면 폐산범이죠. 폐산범. 해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이 3000회배 이상이 되면 이거마다 송수구를 추가 설치하는데 최대 5개이다. 이 정도까지. 송수 압력 범위를 표시하라. 이거는 뭐다?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쌍구형이라고 했죠. 이걸로 표시하고 얘도 달라집니다. 얘는 스물포송, 송수구로부터 옥내 소화전 설비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인데 이 경우가 뭐다? 스프링클러 설비인 경우에는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 밸브를 설치한 경우 5개 또는 기계실 등으로부터 확인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즉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9번 송수구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10번은 방수구입니다. 방수구에 대한 설치 기준. 높복층 호각 노계입니다. 어떻게 잘라? 방수구의 높이는 1.5m 이하입니다. 1.5m 이하. 0.8m라는 말이 없습니다. 복층, 이건 무슨 말이죠? 특소대에 층마다 설치하되 특소대 각 부분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일 것이다. 단 호스릴도 포함. 단 복층형 공동주택인 경우에 세대에 출입문이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만약에 2개 층이라고 하면 세대에 출입문이 설치된 이 하나의 층에만 설치를 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25m, 특소대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호스릴도 포함해서. 호스는 40mm이고 호스릴의 경우에는 25mm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특소대의 각 부분까지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이다. 노계 있죠? 호스릴의 경우 노즐의 끝부분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라. 노계 할 수 있는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라. 높복층 호각노계 에서 방수구에 대한 설치 기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함에 있어서 방수구의 설치 높이, 그 다음에 수평거리, 설치 높이와 수평거리 가장 중요하죠. 전체 방수구의 설치 개수를 묻는 질문에 높이와 수평거리, 개수는 수평거리,
설치 높이? 그러면 이건 뭐가 필요하죠? 펌프의 전향점을 구할 때. 펌프의 전향점을 구할 때 필요한 문구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높이, 수평거리, 방수구에 대한 설치 기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옥상 수조죠. 옥상 수조는 전 영상과 같이 1번 수조를 다룰 때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옥상 수조를 왜 별개로 뺐느냐? 옥상 수조 제외 조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외가 언제 된다? 옥스화. 옥스화일 때 제외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부속장치. 부속장치. 이 옥상 수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부속장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속장치는 수배급 오버맨입니다. 수위계와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우관, 맨홀입니다. 수배급 오버맨. 장단점, 옥상 수조의 장단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뭐야? 부피가 크게 상관이 없다. 단, 그리고 일단 장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뢰성이 가장 높습니다. 신뢰성이 가장 높다. 높은 곳에서 뭐에 따라서? 자연 낙차에 따라서 방수 압력을 띠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단점, 구조 안정성을 검토해야 되고요. 외부에 설치하여 외부인 경우, 그러니까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동파 방지, 동파도 방지해야 한다. 장단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옥상 수조에 대한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감시 제어반. 감시 제어반이라고 하면 기능과 전용실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는데 오늘은 이 기능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전용실 방지를 싸면 비급 피지모.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고요. 방지를 싸면 비급 피지모. 기능에 대한 얘기는 1번에서 6번까지 있죠. 어떻게 되냐? 각, 예, 비, 수.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이 각은 각 펌프마다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 경보 기능을 갖출 것. 각 펌프를 자동, 수동으로 기동하고 정지할 수 있을 것. 각 확인 회로마다 도통 시험 및 작동 시험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기동형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스위치 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 수조의 저수위 감시 회로, 그 밖에 비슷한 회로, 그리고 개폐 밸브의 폐쇄 상태 확인 회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냥 대략적으로 템퍼 스위치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잠금 여부이니까 폐쇄 여부. 예비 전원을 갖춘 경우 예비 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을 것이고, 비상 전원을 설치한 경우 상용 전원의 공급이 중단됐을 때 공급이 되는 것이니까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수조 또는 물올림 수조가 저수위가 된 경우 표시등 및 경보를 받을 것이다. 각각 예비수로 감시 제어반의 기능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은 동력 제어반입니다. 각 펌프에, 즉 중화 펌프와 예비 펌프, 중화 펌프의 모터와 연결되는 부분이며 감시 제어반과 배선이 되어 있죠. 어떤 배선?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 이거에 대한 기준은 화전장 기술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거는 어떻게 외웠죠? 450V,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 올레핀, 절연전선. 그것이 HFIX이죠. 자, 공사 방법, 관제요. 그 다음에 전 SPD 15cm.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화 배선의 공사 방법, 뭐 내열 배선의 공사 방법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전 SPD 15cm 관제요 라고 해서 두 문자를 따서 배웠고, 아무튼 이 동력 제어반, 동력 제어반의 두 문자 무엇이냐? 표적 1.5mm, 뭐 전용, 재해, 전용과 재해,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이 표가
무엇이냐? 표지입니다. 앞면은 적색이고 옥내 소화전 설비용 동력 제어반이라고 하는 표지를 부착하라. 그리고 1.5mm 이상의 강판함에 어떻게 된다? 내열성이 있을까? 전용에 거실 것 제해. 이 경우에는 겸용을 하는 경우 옥내 소화전 설비의 작동에 지장이 없으면 겸용이 오케이 가능해. 제해. 화재 및 침수, 재해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까? 표적 1.5, 그 다음에 전용 재해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옥내 소화전 설비에 필요한 화재 안전 기술 기준과 개통도를 보면서 했는데요. 하나씩 다 뜯어가면서 설명을 하기에는 제 영상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개통도, 최소한 개통도를 보면서 설치 기준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다음 영상은 문제풀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